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테라피의 남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더듬 현상을 고쳐볼 수가 있을까?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디 컨트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디 컨트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몸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말을 더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리드미컬하게 말을 하자입니다. 리듬을 넣어서 말을 하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말 더듬는 유명한 가수들을 보면요. 말을 할 때는 노래를 더듬지만 노래를 하거나 뮤지컬 노래를 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에드 시런,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전부 다 노래를 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고 굉장히 멋있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테드에 나왔던 한 여성 스피커도 자신은 정말 말더듬이가 심했는데 말에 리듬을 넣고 말하기 시작을 했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저도 기억 강연을 초창기 때 막 시작을 할 때는 긴장이 되니까 말에 리듬이 안 들어가고 그냥 좀 평조로 다다다다다 말을 하게 됐던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전달력 있게 말을 해야겠다.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에 리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리듬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 덜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 강연을 나갈 때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분들 앞에 서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수에 압도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이 되기는 해요. 그럴 때 저는 더 말에 리듬을 넣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뭔가 리듬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부드럽게 살랑살랑 부드럽게 말하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힘있게 말을 하게 되면요. 몸의 상체에도 힘이 쫙 들어가게 되고 성대 근육에도 힘이 쫙 들어가면서 더 이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말을 더 더듬게 되는데 몸을 살랑살랑 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말 더듬는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말콤 프레이저 박사님의 셀프 치료법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리드미컬하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는요. 뇌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에요. 좌뇌와 우뇌가 있죠. 바로 좌뇌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뇌에서는 어떤 창의적 이런 느낌, 감성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우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는 언어 영역 부분이죠. 그래서 좌뇌 쪽에 지금 엄청 집중이 되어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우뇌는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겠죠. 그래서 이 리듬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왜냐? 리듬을 넣어가는 거는 바로 감성을 건드리는 우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거기에 리듬을 같이 얹어주면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같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좌뇌만 너무 치중되어 있던 그 부분을 우뇌가 같이 짐을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뇌를 활용해서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기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 번 더 소개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말을 더듬을 것 같을 때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자입니다. 특히 왼손을 꼭 한번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신경이 왼손을 많이 쓰게 되면 우뇌 쪽에 자극이 가게 되고요.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좌뇌 쪽에 자극이 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금 주로 좌뇌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뇌도 일을 같이 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왼손을 좀 움직이면 우뇌가 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말을 더듬을 것 같을 때 손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말이 더듬어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말을 더듬을 것 같을 때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말을 했다가는 말을 더듬거리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탁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막 강의를 하다가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말을 더듬을 것 같은데 싶으면 일단 멈춤을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면 결국 사고가 나요. 더듬거리고 넘어지게 돼요.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을 때는 일단 멈추고 한번 쉬고 얘기를 하면 말을 더듬는 그러한 증상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을 더듬을 것 같을 때는 살짝 멈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방법은요. 숨을 내쉴 때 말하자입니다. 즉 날숨일 때 말을 하면요. 확실히 말을 좀 덜 더듬게 돼요. 우리가 숨이라는 거는 들숨, 마시는 숨이죠. 그 다음에 뱉는 숨, 날숨. 이게 날숨이죠. 그러니까 뱉는 숨에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좀 덜 더듬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고 숨을 내뱉고 있고 이걸 어떻게 알느냐. 그걸 일일이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더듬을 것 같고 긴장을 할 것 같을 때는 일단 숨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내쉴 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긴장될 땐 청중 앞에서 티 안 나게 살짝 도둑 호흡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내뱉는 숨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안정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요. 끝까지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더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말을 많이 더듬기 때문에 문장 한 센턴스를 정확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끝을 좀 흐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뭔가 끝을 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맺는 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A라는 곳에 가서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문장을 꼭 지어주시라는 거죠. 흘리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장을 마무리 시켜주셔라. 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우선은 남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해보자.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할 때 제가 사실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개그를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청중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면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약하긴 약해.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성향의 그런 기질이 있고 좀 안 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의 기질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중분들에게 일방적인 강의 전달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진짜 이렇게 소통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러한 기업 강사가 돼야겠다. 약간 이러한 마음으로 먹고 이제 들어갔더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변할 수 있는지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 그런 말 너무 식상하게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해서 뒤로 넘기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귀한 존재다 라고 자꾸 내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내가 나를 아끼는 느낌, 사랑 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 자리더라도 굉장히 그 영양분으로 든든하게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인드 컨트롤은 상대방이 나의 말더듬 현상을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입니다. 맞아. 나 긴장하면 좀 말 더듬게 돼.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장기전으로 봤을 때 나의 말더듬이 현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은 내가 말 더듬는 걸 눈치 못 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다가 말 더듬었다 이렇게 누군가가 반응을 했을 때 어떡해 내가 말 더듬는 거 눈치챘어 이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슝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내 자존감과
그 마음이 스크래치 받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나는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말 더듬는 걸 몰라야 돼. 그래서 자꾸 그런 긴장감의 연속성에 있다 보면 계속해서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계속해서 몸에 수축 현상이 생겨서 말더듬 현상은 계속 생기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렸구나. 그래, 나 좀 그런 상황이 있어. 근데 좀 고치고 싶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야. 뭐 이렇게 밝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툭 내리는 마음의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목표 네이밍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부터 말 더듬는 현상을 고칠 거야 라는 그런 목표의 네이밍,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라는 목표 네이밍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 네이밍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더듬이를 고쳐야 돼. 왜 이런 말 있죠? 말더듬이 고쳐야 돼. 말더듬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는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거야. 여기에 초점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낯선 사람 앞에 있을 때 긴장할 때 말을 더듬을 것 같을 때 말 안 더듬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말을 충분히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막 급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게 되고 체하게 되는 게 그 말더듬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 어느 순간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말 더듬는 현상이 많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그 3개월 정도의 말 더듬었던 현상이 심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말을 더듬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났을 때는 와, 내가 말 더듬는 걸 고쳤다 라는 그러한 기쁨보다 내가 이제는 청중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에 좀 더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의사를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고 싶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러한 네이밍과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100%로 잡으면 역시나 마음은 힘들어요. 80%만 내가 고쳐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임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더듬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랑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 중에 하나가 답글을 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응답해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이상 남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